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라는 주제입니다. 두 나라의 인구 감소는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경제를 좌우할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 발표를 통해 여러분이 저출산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아볼 것입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젊은이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구가 줄어든다면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경제의 엔진이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인구 감소는 단순히 사람이 적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동 인구가 줄고 소비가 줄어들며 사회 전반에 활력이 사라집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의 연료가 부족해 점점 속도가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제를 뒤흔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업도 정부도 우리 모두가 영향을 받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곧 경제 성장 둔화를 의미하며 우리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23년 기준 출산율은 0.81명.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나타냅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됩니다.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생산성이 감소하고 기업들은 인재를 구하기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노령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줄어듭니다. 이 상황은 마치 점점 가벼워지는 지갑과 같습니다.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니 당연히 경제 활력도 떨어집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저출산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상황도 한국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일본이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경제는 정체 상태에 빠지고 노동력은 부족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가 커지려면 사람들의 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면 소비는 줄고 세금 부담은 늘어납니다. 일본의 경우 현재 고령화 인구가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줄고 부양해야 할 사람은 늘어나니 경제적 부담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는 셈이죠. 저출산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은 경제에 여러 측면의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소비가 감소합니다. 사람의 수가 적어지면 당연히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의 수익도 줄어들고 이는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둘째, 노동력 부족이 발생합니다. 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려워지고 이는 생산성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셋째, 연금 재정이 약화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연금을 낼 사람이 적어지니 나중에는 연금을 받는 사람들조차 연금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출산 문제는 경제 성장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경제 성장은 멈추고 말 것입니다. 일본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가정에 더 많은 지원을 주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은 고령자들의 노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은퇴는 있지만 끝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고령층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정말 외국인, 베트남, 동남아 인구가 여러 분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러한 대응책들은 일본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출산 지원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정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아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또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결혼이 어렵다면 아이를 낳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주거 정책을 통해 집 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다양한 방면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고 또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기대가 없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내 아이는, 내 자식은 더 좋은 세상, 경제에서 살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요즘 2030 친구들은 기대가 없습니다. 높아져 버린 집값, 물가 상승, 경제 침체. 사실 부모님 2030 세대보다 잘 살고 살기 너무 편하거든요. 미래에 아이를 낳았을 때 내 아이가 더 잘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부모보다 돈이 없는 세대라고 하잖아요. 정책 해결보다 과연 2030에게 어떻게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을지가 본질일 것 같습니다. 대응책들은 그냥 양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또 하는 편이긴 합니다. 이제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봅시다.
노동력 부족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일할 사람은 부족하고 경제는 점점 위축될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며 연금 고갈 위험도 커질 겁니다. 세금 부담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겠죠. 미래가 마치 그늘진 산길을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타임아웃 직전이죠. 그렇다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외국인 노동력의 수용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다면 기술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경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친화적인 사회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해결책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부정적인 영향은 대한민국 나라의 뿌리가 사라지겠죠. 미국처럼. 그리고 범죄 위험률도 많이 높아지겠죠. 미국처럼. 아무리 얇게 썰어도 양면이 있는 것처럼 기회가 있으면 위기가 있고 위기가 있으면 기회가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적절한 정책을 통해 국민을 지원해야 하고 기업은 일할 환경을 또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도 자신의 역할을 다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도전과 기회를 맞이할 것이고 여러분도 그 길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먼 미래에는 국가가 많이 합쳐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정말 먼 미래겠지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